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카톡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 왜냐하면 남자가 찐으로 관심이 있잖아요. 그럼 얘도 최대한 티 안 내려고 해. 확실하지도 않은데 뭐 아니면 어떻게 쪽팔려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가 나는 구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거 다 해당되면 조만간 고백받을 겁니다. 저 남자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카톡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라고들 얘기하는데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연락은 하면서 이렇게 헷갈려하는 걸까요? 왜냐면 남자도 마음이 있으면 웬만하면 티 안 내려고 하거든요. 뭐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데 굳이 나 혼자 설레발치다 쪽팔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패턴이란 건 존재하죠. 오늘은 남자가 확실히 관심이 있으면 하게 되는 카톡 패턴 5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그냥 5개만 쭉 나열하는 건 너무 진부하니까 각각 이 반응마다 여자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남자가 더 활활 타올라서 이 관계가 썸까지 진입이 되는지 그 부분까지 꽤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 현재 나를 헷갈리게 만드는 놈이 있다면 꼭 이 부분까지 신경 써서 썸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이 5개가 다 해당될 필요는 없고요. 한 2-3개만 해당돼도 관심까지 있는 단계 맞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정보 수집형 질문이 많아진다. 오늘은 뭐해? 점심 뭐 먹었어? 퇴근은 언제야? 에이, 근데 저거 가지고 무슨 호감 신호라고 확정을 해요. 그냥 물어보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거 그냥 물어보는 남자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기본 질문이 관찰형 질문으로 가는지에 집중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밥 먹었어? 뭐 먹었어? 하던 남자가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요즘 국밥 질린다면서 오늘도 국물 먹으러 가냐? 저번에 그 마카롱집은 가봤어? 줄 너무 길어서 퇴근하면 가본다며. 무의식적으로 점점 이 여자와의 대화를 내 머릿속 한 단계 더 깊은 서랍장에 넣어놓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의 관찰형 질문을 받았다면 이때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단순합니다. 대답 플러스 질문 되돌려주기. 아니 거기 못 갔어 오늘도 줄 길어서. 너는 뭐 먹었는데? 이 정도의 역질문만 받아도 남자 입장에선 이 사람과 대화가 술술 풀린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그때 기점으로 대화 텐션이 확 높아집니다. 그러니 평소에 연락하는 남자가 있다면 이 남자가 던지는 질문이 얼마나 디테일해지고 있는지 그 부분만 먼저 신경 써보세요. 이어서 2번째, 맥락 없는 연락. 야 이거 보니까 너 생각난다. 헐 여긴 언제 갔어?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별 용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대화가 하고 싶어서 던지는 거죠. 아이 근데 이것도 뭐 그냥 심심하면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것도 그냥 수다쟁이 남자들은 심심해서 던질 때 있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대화가 끊어졌음에도 남자가 이어가는지를 봐야 돼요. 뭐 진중한 이야기라면 우리도 답장을 해줘야겠지만 시답지 않은 이야기가 왔으면 그냥 시답지 않게 무시해도 사실 어색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냥 별말 아닌 것 같아서 시답지 않게 무시했는데 그 뒤를 이어서 또 연락이 겹쳐진다면 이 남자는 본인도 모르게 이 대화를 빨리 이끌어내고 싶은 욕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건 스토리 답장 형태로 올 때가 많은데 뭐 몇 번 받아주다 딱히 나도 할 말 없어서 끊었어. 근데 일주일 안에 또 연락이 온다. 이건 끊어졌던 시기 안에 나를 생각했을 확률이 꽤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해줘야 될 반응은 가벼운 리액션 플러스 짤 하나만 보내주세요. 죽을래? 넌 이거 닮았다 하고 나도 똑같은 캐릭터를 보내주거나 여기 저번 주에 갔는데 짱 맛있음 하고 사진을 하나 보내주거나 요 정도의 짤을 포함한 반응이 돌아오면 남자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나랑 노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점점 확신을 가지고 이젠 더 많은 연락이 오게 될 겁니다. 이어서 3번째, 답장은 느리더라도 질은 좋아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인데 남자는 관심 있는 여자한테 무조건 칼답한다. 반은 틀린 소리예요. 그 남자의 기질 자체가 평소에 말을 잘하고 수다스럽고 다소 인싸적인 기질이 있다면 어느 타이밍에도 여자 카톡에 다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격이 다소 소심하고 진중한 스타일이라면 함부로 보냈다간 뚝딱거리는 게 걸릴 것 같고 그렇다고 대충 보내자니 끊어질 것 같고 그러다 보면 한 번씩 스톱 걸릴 때가 있어요. 해서 답장 타이밍이 조금 늦었을 때는 딱 2가지만 집중해서 보면 됩니다. 문장이 길어졌는가 설명은 많아졌는가. 평소에는 30분 간격으로 주고받다가 어쩌다 이 남자는 5시간 정도 늦게 답장을 했어. 이때 여자를 많이 의식하는 남자라면 반드시 그 전에 한 30분씩 주고받던 카톡의 양보다는 박스톡이 2배 정도는 커집니다. 본인도 모르게 이걸 해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와 진짜 너무 바빴다. 아 미안 정신없어서 답장을 늦게 했다. 와 같이 내가 연락이 늦은 걸 직접적으로 해명하려는 뉘앙스가 느껴진다면 이건 100% 그 연락을 하지 않고 있던 시간 동안에도 계속 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 이따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만약 이런 식의 늦은 답장의 남자의 해명이 느껴진다면 그때는 어려울 거 없습니다. 한 번만 걱정해주세요. 아유 바빴구나. 밥은 먹었어? 아, 근데 너 저번 주부터 쉬는 시간도 없이 어떻게 이래? 나름 조급한 마음에 미안함 아닌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션 자체를 여자가 걱정으로 감싸 안아주면 그때는 잠깐 안도하면서 안정감이 와요. 남녀 사이에 걱정이 확 시너지를 받는 순간은 상대가 다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불꽃이 확 튀는 겁니다.
되게 막 착하게 느껴진다 얘가. 이런 티키타카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 다음부터 남자의 적극성이 꽤나 높게 올라갑니다. 이어서 네 번째, 자신의 일정과 컨디션을 과하게 공유합니다. 아 오늘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3일 연속 야근 확정이다. 이건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주구장창 나 바빴다 피곤했다 힘들었다만 이야기한다면 이건 오히려 밀어내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바빴다 피곤했다 힘들었다에 감정 묘사가 들어가면 이건 오히려 지금 나한테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아 오늘 일은 잘 마무리했는데 박 과장님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냐. 저번 주부터 나만 야근하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솔직히 이건 서운하다. 칭얼거리는 거죠. 보통 차분하고 엄마 모드가 강한 여자에게 많이 보여주는 반응인데 이런 반응이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상대가 그냥 혼자 털어내고 말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간혹 내가 관심 있는 남자가 이렇게 힘듦을 나한테 털어냈다고 해서 이걸 막 위로해주고 풀어주고 싶어서 막 장문으로 응원을 써주고 그래서 어땠는데 또 그 사람이야? 너한테만 그래? 왜 그러는 건데? 와 같이 살짝 극성스러운 엄마가 돼서 막 꼬치꼬치 캐묻는 느낌으로 가버리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말할 타이밍도 놓치고 이게 심하면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이럴 때는 공감은 공감인데 최대한 가볍게만 공감해줘야 돼요. 아이고 오늘 고생 많았네. 아유 그건 충분히 서운할 만하겠다. 그럼 이 뒤에 이제 지도 그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저번 주에 이러면서 계속 응앙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상대가 나한테 많이 의지하게끔 만드는 방법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대화가 너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넌 뭐 골랐는데? 넌 제일 재밌게 본 게 뭔데? 처음에 자기 얘기만 주구장창 늘어놓던 남자가 언젠가부터 이제 지 얘기보다 내 얘기를 더 궁금해합니다. 말하기보다 듣는 걸 더 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건 그냥 나에 대한 호기심만 많다고 해서 100% 좋아하는 단계까지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궁금증 중에서 연애와 관련된 질문이 2번 이상 나왔다. 그럼 100% 떠보고 있는 겁니다. 넌 마지막 연애가 언젠데? 전에 남자친구랑 이런 데 안 갔어? 점점 대화의 기류를 연애 기류로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각재고 있는 겁니다. 나랑 얘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자가 잘 대답해주니까 점점 질문하다 이제 점점 내 흑심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데이트, 전남친, 결혼, 스킨십, 기타 등등 연애와 관련된 키워드로 2회 이상 질문이 나왔다면 남자도 조용히 썸 전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어느 정도 다 온 거라서 그냥 대화의 텐션을 높인다는 생각으로 무슨 설문조사하듯이 진짜 내 생각을 따박따박 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상형을 묻는다면 두루뭉술하게 그 사람의 특징 하나를 섞어주시고 전 연애에 대한 걸 묻는다면 이젠 기억도 안 나. 근데 이젠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라는 가능성을 열어주시고요. 이어서 반드시 여러분도 그럼 너는 어떤데? 라고 질문을 돌려주면서 나도 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느낌만 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지가 끌고 가요. 지혜도 나랑 같은 생각인가 하면서 조금씩 악셀을 밟게 됩니다. 그러니 요즘 애매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남자가 있다면 이 사람이 이 중에 몇 가지에 해당하는지 오늘 알려드린 거 살짝씩만 의식하면서 대화를 해도 갑자기 시야가 미친 듯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솔직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저 패턴 중에 3개 이상 해당하는데도 그럼에도 남자가 적극적으로 안 나온다면 무조건 관심 없다 라기보다는 그 사람은 오히려 조심스러운 타입이거나 아니면 현재 말하지 않은 다른 사정이 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 이 중에 한 3가지 이상 나왔다면 그때는 여자 쪽에서 한 발 더 나가주는 게 확실히 더 불을 땡겨주는 일이죠. 먼저 전화를 한다거나 먼저 약속을 한번 제안해보세요. 이미 저 중에 3개 이상 해당하는 남자라면 나를 평균 이상의 관심을 갖고 있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 여자가 먼저 나가주면 전혀 부담스럽지 않죠. 오히려 고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 쪽에서 한 발 나가줬는데 남자 쪽에서 옳다군 하고 한 10발자국 뛰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지 마시고요. 끝으로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해서 나도 그 남자의 모든 관심에 호응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남자의 마음을 읽는 데만 급급하지 마시고요. 현재 내 마음도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진짜 이 남자를 만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는 게 나쁘지 않은 건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거나 조금 외로운 상태라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 후자라면 애매하게 시간 끌지 말고 딱 선 그어주는 게 낫죠. 괜히 나중에 막 복잡해져가지고 뭐 어장치느니 마느니 막 이런 소문 날 바에는 물론 좀 잘생겼으면 어장에 넣어놓는 것도 나쁘진 않아. 아무튼 부디 남보다 예리한 촉으로 얼마든지 상황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여우 같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구리였습니다.